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아산의 보일러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15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9명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 공장입니다. 지난 13일 근로자 1명이 확진된 이후 15일 오후 기준 모두 5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산시는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 당진에서 육계 유통 관련, 천안에서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초저온 냉동고 등 백신의 저장시설과 보관시설, 각 시군에 설치될 예방접종센터입니다. 소방본부는 전기, 가스,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소방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주변 예방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관할 소방서별로 최고 수위의 소방력이 투입되는 대응 2단계 수준의 소방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15억 원을 지원해 8,8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속 제조업과 자동차 관련 산업이 절반을 차지해 줄을 이뤘는데요. 충남도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4% 증액해 전국 신용보증기금 지부에서 가입받을 계획입니다.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은 거래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남 지역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다음 달 신학기를 앞둔 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애를 먹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 관리와 또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수도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10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1,800여 명이 줄어든 수치로 약 11%가 감소했는데요. 지역의 대학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감을 했는데 증가, 유지, 감소, 제각각으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립대는 지난해 1학기 48명에서 올해 1학기에는 41명이 등록해 약 15%가량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사립대들도 많게는 등록 인원이 21명으로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박람회, 설명회 등이 온라인으로만 한정된 것과 더불어 학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역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추산 중이지만 유학생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 여파 외에도 국어 국문, 한국어 교육, 경영학과 등으로 학생이 쏠리면서 등록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학년도에는 이보다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학생 감소는 재정과도 연결돼 있어 지역 대학들의 난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커리큘럼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대 입학처 관계자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올 수 있는 차별화된 전공과 실용성 있는 학문을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공 과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기본 교육도 비대면 시대에 맞게 과정과 시스템 등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당진시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 평생학습과 유소영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 평생학습과 주무관 유소영입니다. 네,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게 된 사업 어떻게 실시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당진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확정하였고 2019년 충남 최초로 시작하여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무상교복 지원 대상자 어느 정도 규모이고 또 교복 구입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관내 8개 고등학교 신입생 1,182명에게 무상교육비 3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교복 학교 주간 구매 상한액 기준 범위 내에서 학교별 입찰가로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을 지원하며 올해 상한액은 30만 8천 원으로 시는 2월 학교별 신입생 수와 지원액을 확정하였고 3월 초 각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신입생들이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입생들은 각 학교에서 정한 구매처에서 교복을 맞추고 수령할 수 있으며 구매 대금은 시청에서 각 학교로, 학교에서 업체로 일괄 지급합니다. 다만 3월 신입생 지원 이후 타 지역에서 당진 지역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3월, 9월 중 개별 신청을 받아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교육 현장 또 주민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해가 거듭될수록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행한 무상교복 지원을 따라 다른 시군들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들은 대부분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교복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당진시는 당진 시민이라면 타 지역 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당진시는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69억 원을 편성하여 많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새로운 체험과 학습의 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 후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 참여 및 학생 진로와 진학 설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고교 대입 설명회, 진로 진학 컨설팅 지원,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원거리 통학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제공을 위한 농어촌 통학 차량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평생학습과 유소영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의 안전띠 착용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충남도의 착용률은 79.6%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전북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안전띠 착용률이 낮았습니다. 반면 인근 세종의 안전띠 착용률은 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대전도 83.6%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36%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분석됐다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성군 의회가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를 반경 3km에서 1km 축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홍성에서는 구항면의 한 농장에서 AI가 확진돼 9개 농가의 가금류 36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에 홍성군 의회는 재산권 피해 등 과도한 살처분에 대한 문제를 충남도와 정부에 제기하며 현실성 있는 법 추진을 촉구해 왔는데요. 현재 홍성의 가금류 사육 규모는 충남의 14%,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미리미리 알림이를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유해물질 처리 시설 등 주민 갈등이 예견되는 시설에 입지가 시작되면 인근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주민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갈등 유발 예상시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오는 26일 조례 공포에 맞춰 시행됩니다. 서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상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감면합니다. 서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은 지역 상수도를 사용하는 노인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입니다. 혜택을 받는 시설은 21곳으로 감면 규모는 모두 5천여만 원입니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됩니다. 청양군이 올해 50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이에게 한 명당 연간 7만 5천 원의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는 교재, 교구 구입비로 연간 100만 원씩,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는 월 7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부모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에게는 특별활동비와 차량 운행비를 매달 6만 원과 3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셋째 이후 아이들에게는 만 5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 밖에 아동수당과 행복키움수당도 지급합니다. 당진 대표 관광지인 삽교호 바다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야간에 즐길 거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요. 당진시가 나서면서 기존 돛담배 모양 조형물이 형형색색의 화려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시는 또 나무와 데크길에도 조명을 설치해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성군이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올 초부터 야외 운동기구 1,200여 대를 전수조사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이 기구마다 관리 번호를 부여해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에는 낡고 고장난 것들을 재정비하고 기구를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태안 가이도가 육종마늘 종자섬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6km 정도 떨어진 가이도는 마늘 재배에 최적인 토양과 기후를 갖추어 최고급 육종마늘 종구 생산지로 꼽히는데요. 매년 약 10,000접을 태안 지역 마늘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태안군은 올해 3억 원을 투입해 생산 전량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지역 모든 사과와 배 재배 농가에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약재를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과수 화상병에 걸리면 식물이 검거나 붉게 말라 죽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요. 서산시는 방제 약재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해 17일부터 충서 원예 농협을 통해 보급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수요일 새벽에 충남 서해안부터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더불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춥겠는데요. 오전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대부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오전 기온이 예상됩니다. 청양 영하 11도, 당진 홍성 영하 9도, 서산 영하 8도 전망됩니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홍성 예산 영하 3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4도 예상됩니다. 낮 시간에도 충분히 난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상에서는 4m로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근 지역인 아산의 한 보일러 공장에서 직원과 가족 등 5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공장 직원 등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